경상북도 동부청사가 포항에서 개청식을 갖고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 아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포항철강공단 일반 기업의 생산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는데 포스코만 조강 생산량이 10% 이상 증가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교육 기능을 담당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예정인데 경주 옥산서원도 포함돼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동부청사가 개청식을 갖고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큰 목표 아래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동부청사 시대를 맞아 동해안 전략산업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옛 포항 용홍중학교가 경상북도 동부청사로 새 단장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개청식 공연 대신에 도청 직원 밴드 블루윈즈의 축하 공연으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고 이어 이철호 도지사의 첫 결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북 동부청사 시대가 열렸습니다. 남해안이나 서해안 위에서 뒤처진 동해안을 반드시 살려서 5만 불 시대로 가는 또 경상북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동부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북도가 환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환동의 민원실에는 해바라기처럼 도민들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포항 오천읍 해바라기 동산 사진이 걸렸고 2층에 마련된 도지사 집무실에는 동해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주 문무대왕릉 일출 사진이 걸렸습니다. 동부청사에는 동해안 전략산업국과 해양수산국 등 이과 2국 119명의 직원이 근무하게 됩니다. 포항의 도청 직원이 추가로 온 것은 아니고 지난해 1월 포항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시작한 환동해 본부 직원들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무 장소만 옮겨왔습니다. 하반기에 독도 제잔 등이 추가로 입주하게 되면 140여 명의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게 됩니다. 영흥동에 조금 포항에서 조금 낙후됐다 하는 느낌도 들고 많이 안 좋았는데 영흥동에 동부청사가 이렇게 번듯이 와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가 너무 반갑고 기뻐요. 옛 용홍중 경북 동부청사는 오는 2021년 흥해읍 2인리에 경북 동부청사 정식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 약 3년간 사용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시의회는 포항시가 제출한 2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예산은 원안 가결했으며 세출 예산 중 일반 회계는 행사 예산을 일괄 20% 삭감하는 등 소모성 예산 24억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박희정 예결특위 위원장은 지난 2달간 결산위원으로 활동해 불필요한 예산을 파악했다며 시민들의 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사업, 경기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는 사업 외에는 반발을 무릅쓰고 삭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주와 울릉도는 숙박과 관광객 수가 모두 증가하면서 활기를 띈 반면 건설 투자나 부동산 부문의 위축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중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는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에 따르면 지난 3월 포스코 조강 생산량은 146만 3천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5%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달 포항철강공단의 전체 생산액은 전년 동월 대비 2.4% 감소한 1조 1,860억 원에 그쳤습니다. 철강산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약간 감소 추세로 조금 침체에 들어서서 아직 나오지 못하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서비스업은 경주와 울릉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뚜렷했습니다. 경주 지역 보문 관광단지 숙박객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6% 증가했으며 같은 달 울릉도 입도 관광객은 전년 동월 대비 43.2% 증가했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같은 경우는 요새 3월 같은 경우에는 기온도 높았고 또 벚꽃이 조금 예년 수준보다 빨리 핀 영향으로 계속해서 조금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3월 말에 섬 일주도로 개통 행사가 있었습니다. 수산물 생산량은 연체동물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8.3% 증가했고 생산액은 15.6% 증가했습니다. 수출액은 10억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감소,
수입액은 8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은 소폭 감소했고 승용차 등록 대수 순증폭은 43.1% 증가했습니다. 아파트 값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포항과 경주 지역이 각각 8.0%, 12.8%씩 떨어졌고 전세 가격도 각각 7.9%, 13.9% 하락했습니다. 주택 매매 건수는 812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6%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3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기 침체와 지진 여파 등의 영향으로 경북 동해안 건축 부분의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3월 경북 동해안 지역 실물 경제 동향을 보면 건축 착공 면적 및 허가 면적은 전년 동월과 비교해 각각 73.6%, 74.9% 줄었습니다. 상가 미분양 증가 등으로 건축 경기가 바닥인 상황에서 건축 허가마저 70% 이상 줄면서 장기간 지역 건축 경기 위축이 우려됩니다. 이름난 성리학자를 모셔 제사를 지내고 교육 기능을 담당한 우리나라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곧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의 다음 달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게 되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영남 학파의 선구자인 회제 이현적 선생을 모신 옥산서원. 명필로 이름난 추사 김정희와 석봉 한호의 글씨를 만날 수 있고 퇴계 이황의 필체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원 중 처음으로 누마루 건축물을 도입했고 무엇보다 인쇄시설인 경각이 있어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책을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서원에 비해서 그래서 아주 귀중한 자료들이 상당히 있고요. 심지어 삼국 국보로 지정된 삼국사기조차도 여기 있으니까. 옥산 서원을 포함해 소수 서원, 병산 서원 등 우리나라 서원 9개가 곧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에 세계유산 목록 등재 권고를 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등재가 확실시 됩니다. 성리학을 전파하는 데 이바지한 점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주민들은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문화유산이 세계 문화유산이 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이상이 올라갈 겁니까? 그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가 되고 저희들도 축하받을 만합니다. 문화재청은 3년 전 자진 철회 뒤 재도전이라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서원은 다음 달 30일 개막하는 제4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한국의 서원이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우리나라는 불국사를 포함해서 모두 1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포항 자이아파트 주민들은 오늘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잠 사거리 인근에 건립 예정인 장례식장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포항 관문인 대잠 사거리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도시 이미지가 나빠지고 아파트와 직선으로 25m 거리에 불과해 정신적 고통과 부동산 가격 하락, 교통 혼잡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포항시가 2016년 주민 반대를 이유로 장례식장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자 업체 측이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현재 포항시는 재량권이 없어 업체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지만 학교 풍경은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청탁 금지법 때문인데 바뀐 세태만큼이나 스승의 날 모습도 새로운 학교 공동체 의미를 새기고 있습니다. 윤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이 콘서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평소 악기를 하나씩 배워온 학생이 무대 위 주인공이고 객석 관객은 선생님입니다. 통기타 연주, 플루트 연주 등등 했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오늘만큼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상을 줍니다. 평소 가졌던 감사하는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전달합니다. 우리가 발표를 하면 박수치고 격려해 주시고 못해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여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19년 5월 15일 4학년 1반 제자 1도. 박수 쳐주세요.
대구의 한 중학교는 영화관을 빌렸습니다. 볼수록 매력 있는 선생님은 볼매상, 생활지도 선생님은 골목대장상 등 모든 선생님이 상을 받고 함께 영화를 봤습니다. 저희가 항상 받기만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 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참교육상이라고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해주고 현실을 깨닫게 해줘서 청탁금지법으로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교사에게 줄 수 없게 되면서 아예 재량 휴업한 학교도 법 시행 초기엔 많았지만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에 대한 어떤 공경심, 존경심을 강요했다면 요즘은 일단 학생들과 같이 함께 소통하면서 제자 사랑과 스승 공경을 의미를 되새기는 꽃과 선물이 오가는 풍경은 사라지고 스승과 제자 모두가 즐기며 마음을 나누는 노력이 학교 현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 5개 시군, 경북도 문화관광공사와 해양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해양 레포츠 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국내외 마케팅을 함께 실시하고 동해안 해양관광협의회를 구성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이 평년보다 1도 높아 고수온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수온 상승을 전망하는 근거로 평년보다 강한 대만 한류와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경향에 따른 강한 폭염 가능성 때문으로 미국 해양대기청이나 일본 기상청 표충수온 예측 결과에서도 이같이 나타났다고 수산과학원은 밝혔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고수온에 따라 올해도 적조와 해파리 급증 등이 우려된다며 예찰과 예보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가운데 대구 경북을 찾은 관광객은 100명 중 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표본 조사 대상 관광객 16,000여 명 가운데 경북은 2.8%, 대구 방문객은 3.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이 15%, 강원이 10%인데 비해 대구 경북의 외국인 관광객 방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의 한낮 기온은 27.6도까지 오르고 영덕과 포항도 25도를 넘어가며 무더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게 나타나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아직 5월 중순인데 날씨는 벌써 한여름 같습니다. 오늘 울진을 제외한 경북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 25도를 훌쩍 넘었는데요. 바람까지 불지 않아서 더 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영덕과 포항의 낮 최고 기온 27도까지 오르겠고 경주는 30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햇볕까지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요.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걱정 없는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4도에서 17도, 낮 기온은 23도에서 3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16도, 낮 기온은 울릉도 23도, 독도 19도입니다. 동해상으로 구름 조금 지나는 가운데 모레까지 동해 남부해상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주말까지는 맑은 하늘에 낮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경북 지역 63개 학교가 재량 휴업했습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교 42곳과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3곳이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뒤 스승의 날을 재량 휴업일로 정한 학교가 2017년 111곳이었다가 올해는 크게 줄었습니다. 경주시와 경주축협은 한우 농가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우 헬퍼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한우 농가를 대신해 전문 인력이 일정 기간 대신 관리하는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회원 신청을 받습니다. 한우 헬퍼 사업에 경주시와 경주축협은 74%를 지원하고
농가 자부담은 26%며 이용 일수는 농가당 연 10일 이내, 인원은 하루 최대 2명입니다.